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염화 채널입니다. 혹시 나이 들고 동창회 같은 모임 자주 나가시나요? 오랜만에 나가는 모임 어떠신가요? 시끌벅적하죠. 누군가는 침 튀기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또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어떤 사람은 실컷 떠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만 잔뜩 빨려가지고 짜증이 났을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모임들 솔직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과 허세,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주한 중년 모임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기가 빨리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오시는 쪽인가요? 신기하죠? 그렇게 피곤한데 이 모임 안 깨집니다. 왜일까요?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새로 뽑은 외제차를 자랑해? 그럼 나는 속으로 엿먹어라 하면서 자식 서울대 간 카드를 꺼냅니다. 누가 남편 승진한 얘기를 꺼내면 다른 누군가는 주식 대박난 얘기로 덮어버리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증명하려 애쓰는 인정투쟁의 장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으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중 일부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소중한 친구분들이시네요. 만약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만난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말입니다. 여기서 미성숙한 건 그 판에 들어가 똑같이 핏대 세우고 경쟁하거나 아니면 혼자 상처받고 꽁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진짜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모임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벌이는 저 치열한 인정욕구의 게임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는 것입니다. 와, 오늘도 다들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각자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판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내가 굳이 그 시끄러운 장터 한복판에 뛰어들어 내 물건이 더 좋다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 그 난장판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나이 든 사람의 성숙함이겠죠. 물론 알고도 못한다는 건 쓰는 저도 한답니다. 중년의 모임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치열한 인정투쟁의 장터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뭐라 해도 그래도 잘 들어주는 곳 중 하나니까요. 솔직하게 누가 나이 들면 내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자식과 배우자도 안 들어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피하기도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이 난감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판 위에서 날뛰는 선수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임에 꼭 한두 명씩 있는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들이 속마음을 알게 되면 적어도 그들의 행동에 심하게 기분이 상하진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자랑 빌런입니다. 일만 열면 자기 자랑, 돈 자랑, 성공 얘기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듣다 보면 내가 저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나왔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할까요? 그 심리의 밑바닥엔 무엇이 있을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우월성 추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눈앞에서 침 튀기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 내면에 깊은 열등감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포장지를 두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남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야, 나 좀 봐줘,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화려한 자랑은 사실 비명소리나 다름없는 거죠. 무엇이 그분들에게 열등감과 공허함을 주는지는 모르죠.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평소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모임에 나왔습니다. 마침 동창 중에 교수가 된 친구가 있네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는 좀 팍팍해집니다. 이때다 싶어 열등감 스위치가 탁 켜집니다. 갑자기 자기 사업 매출 이야기를 꺼내고 새로 찬 외제차 키를 쓱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죠. 돈이라는 무기로 상대의 학벌을 누르고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은근히 요즘 읽는 인문학책 이야기를 꺼내며 교양으로 반격을 시작하겠죠. 이 끝없는 인정투쟁 참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네, 요거 열등감 컴플렉스입니다. 가리고 싶은 걸 가리기 위해 가진 걸 부풀려 공격하는 일종의 방어 기전이죠. 신기하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먼저 컴플렉스 발동이라니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면 한숨부터 쉬는 징징 빌런입니다. 남편 욕, 시댁 욕, 세상살이 힘든 얘기. 처음엔 안쓰러워서 위로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래도 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뿐이죠. 이들은 왜 만날 때마다 같은 레포트를 반복할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가끔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동정을 유발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과 감정 에너지를 착취합니다. 상대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이들에게 여러분은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무료 감정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징징대는 친구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그런 미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당히 하는 건 괜찮지만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가난하구나. 아, 저 사람은 내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의 실체를 관조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 맺기 첫걸음입니다. 중년의 모임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치열한 인정투쟁이 장터라는 말 이해하셨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나 좀 봐줘 라는 걸로 귀결되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정확히 보고 우러러주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모임을 피곤하게 만드는 자랑 빌런과 징징 빌런의 심리.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렇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만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현실의 짜증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실전 기술이 좀 필요하죠. 이 난장판 같은 인정투쟁의 현장에서 내 감정을 좀 덜 다치고 우아하게 좀 방어해보는 두 가지 심리학적 기술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친구가 또 자식 자랑을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뭔가 하는 박탈감과 짜증이 확 올라오죠. 이때 필요한 기술이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인지 재구조화라는 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바꿔가지고 감정적 반응을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기존 프레임으로 보면 저 자식 또 나 무시하려고 자랑질 시작했네. 재수없어. 이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 열등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열등감 컴플렉스가 발동돼서 내가 가진 뭔가가 저것보다 우세하다 싶으면 그걸 부풀러서 자랑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아,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저럴까. 저 나이 먹고 저렇게라도 확인받아야 안심이 되는구나. 짠하다. 말이 쉽죠. 잘 안됩니다. 앞에서 자랑하면 막 진짜 화나고 그러죠. 이 모임을 나가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스스로 거울을 보고 말을 진짜로 꺼냅니다. 물론 화장실에 친구도 있나 보고요. 오늘 나가면 그 친구를 볼 거야. 걘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야. 그리고 불쌍한 아이야. 마음이 아픈 아이야. 자랑하면 들어주자 라고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죠? 불안한 영혼의 몸부림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영혼 없는 리액션, 그래 대단하네, 우와 좋다를 던져주고 우아하게 화제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신세 한탄을 시작하는 징징빌런, 이들에게 가장 좋은 대처법은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주로 남을 조정하려거나 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쓰이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 방어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회색돌처럼 아무런 특징도 재미도 감정적 동요도 없이 반응하는 것. 이거요, 회사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도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같이 화내주거나 슬퍼해주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고 확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감정이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들한테 감정의 먹이를 주지 마세요. 아우 내 팔자마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요, 그냥 그러게 말이다 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답하는 겁니다.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그래 힘들겠네. 눈을 맞추지 말고 감정을 치지 말고 최소한의 단답형으로만 응대하시는 겁니다. 물론 알겠죠. 얘가 내 말을 귀찮아 하는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그걸 알고 있는 느낌이 들거나 재미없는 회색돌이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한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른 타겟을 찾아 떠날 겁니다. 다시 안 만날 것 같으시나요? 아니요, 다시 만납니다. 이 기술들의 목표 자체가 상대를 이겨먹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다시 당신을 찾습니다. 그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열등감이 배출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니까 가능합니다. 이 시끄러운 장터 한복판에서도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기술입니다. 친구들이 심리를 이해했고 현장에서 방어하는 기술도 약간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술을 써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며칠씩 알아눕게 만드는 독성 관계들 말입니다. 중년은 확장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정원을 가꾸듯 시들고 병든 관계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게 할 시기인 거죠.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끊어 하며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지금이 바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션 교수가 제시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고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낄수록 새로운 정보를 얻는 관계보다 지금 당장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깊은 관계를 우선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인맥 넓히려고 싫은 사람도 만났지만 이제 그럴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건 비정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그럼 누구를 정리해야 될까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에너지 경제학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만나고 왔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인가, 방전되는 사람인가,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깊은 유대감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생각보다 적다고 해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약 150명으로 봤는데 이걸 덤바의 수라고 합니다. 최대치가 15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10명도 안 돼.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최대 150이라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진짜 내가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한 그룹은 고작 5명 내외라고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몇 명의 연락처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5명은 누구일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명이어도 좋고 5명이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혹은 없다면 나만을 위해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지를 칠 때 요란하게 톱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교선언 같은 건 하수나 하는 겁니다. 그저 서서히 연락 빈도를 줄이고 이것저것 배운다 혹은 모임 핑계를 하면서 거리를 조금씩 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조용한 퇴장이 가장 성숙한 이별입니다. 비워내야 채워집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들로 꽉 차 있던 자리를 비워내야 비로소 나 자신과 그리고 진짜 소중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의 가지치기,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담담해지셨나요? 우리는 모두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안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늘 자주 듣는 것만이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가장 편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구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염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